미국 증시 최전선에서 발로 뛰는 정소람 기자. 오늘은 또 어디를 가는 걸까? 정소람의 미나리 플러스. 통행량을 줄여라. 교통지옥 뉴욕에서 살아남기. 여러분, 동상인 줄 알았죠? 여기 지금 이 동상 있는 데가 이 센트럴파크, 영화에서 많이 보신 그 센트럴파크인데 이 입구에 있는 동상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 59번 콜럼버스 서클이라는 곳에 바로 앞에 있는데, 이제 이 교통비가 앞으로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은 여길 시작으로 이 밑으로 미드타운으로 내려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교통비 부담을 해서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뉴저지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타고 넘어오려면 넘어올 때마다 17불의 톨비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 돈으로 2만 원씩 내고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일 텐데, 지금 뉴욕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부족하다. 미드타운에 내려오려면은 자동차당 5불에서 23불 정도를 추가로 내라. 그렇게 되면은 톨비라든가 기름값 합치면은 이 개인들이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 거의 100불씩 내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다리 한 번 건너는데 이 통행료가 40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혼잡 통행료까지 내야 되면은 트럭은 이 매일 출퇴근을 하면은 1년에 거의 5만 불 정도를 이 통행료로만은 내게 되는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아도 뉴욕이 전 세계에서 교통비가 제일 비싼 곳 중 하나인데, 지금 이런 뉴욕시가 조치까지 하게 되면은 저희 같은 서민들 굉장히 또 이제 통근이라든가 이런 이동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차 진짜 많죠. 지금 저기부터 이제 꽉 막혀 있고, 여기가 사거리인데 여기는 지금 사실은 평일 이 오후 시간이어가지고 그렇게 막힐 시간이 아닌데도 지금 이제 항상 이렇게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타임스퀘어에 가깝기도 하고 여기 큰 터미널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미드타운 중에서도 중심지여가지고 이 차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렇게 차를 타고 왔는데 오후 내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제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여기 교통경찰들도 이렇게 말 타고 많이 다녀요. 그래서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보면은 한 경찰 4명이 이따만한 말을 타고 앞에서 막 가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마차도 다니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지금 2023년에 뉴욕을 내가 가고 있는 거 맞나? 이게 저희도 몇 번 초반에 그래도 이제 우버를 좀 타자, 장비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여러 번 이제 우버를 타거나 뭐 차를 타고도 와봤거든요. 근데 계속 시간은 더 배로 들고, 지금 계속 이런 경적 소리 들리고, 이 지금 차량의 정체도 문제지만은 주차 문제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보통의 그런 용기와 재력이 아니면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 주차장이 되어 있죠. 요렇게 이제 거리 주차가 많고, 물론 이것도 돈을 안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내긴 해야 되는데, 이 스트리트 파킹에서 티켓을 받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는 식으로 해놓고 가거든요. 그래도 이 정규 주차장에서 발레 타는 것보다는 훨씬 싸니까 다 이렇게 지금 주차를 하고 있고, 이런 게 더 심한 이제 교통난을 만드는 거죠. 와우, 요금표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이 타임스퀘어 주변에서는 그래도 제일 싸가지고 저희가 와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 2분의 1 아워입니다. 10.14불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1시간에는 지금 이제 30분까지는 저만큼 미끼 요금으로 한다는 건데, 그 뒤부터 보시면은 1시간에 41.39불, 2시간까지는 이제 47.31불. 점점 올라가고요. 이게 밑에 또 이 보시면은 18점 몇 %가 텍스 엑스트라가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가격을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20% 가까이가 거기서 텍스가 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저쪽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제 먼슬리 레이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4시간 되는데 200불, 600불을 진짜 월 주차로 내야 되는 건데, 밑에 만약에 SUV 타신다, 200불을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800불을 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그저리기 저거 아마 이 외제차 중에 좀 좋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또 200불 추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인앤아웃 서비스, 요거는 이제 넣었다 뺐다 해주는 거, 그런 것들 다 이제 하면은 한 달에 그냥 뭐 1,000불씩 주차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도 있고 굉장히 번화한 거리긴 한데, 이게 지금 이렇게 10불? 이거 보고 갔다가 월주차 알아보시고 주차했다가 정말 요금 폭탄 맞습니다.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그래도 이 주변에서는 조금 싼 편이에요. 이거보다 더 비싼 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차 무서워서 어디 하겠어요. 지하철 타러 갑시다. 아, 이 넓고 쾌적해. 이 정도면은 정말 좋은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 정액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산다 그러면은 이 맨날 타는 분들은 이게 훨씬 싸요. 왜냐면은 가격을 보시면은 이게 잉글리시 보면은 이제 메트로 카드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요거 지금 새로 끊으신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새로운 카드를 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 레귤러 메트로 카드를 한다고 할 경우 지금 이제 5.5불부터 채울 수 있게 돼 있는데, 원래 한 번 타는데 3불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리미티드를 하게 되면은 지금 7일 타는데 33불, 그리고 이제 30일 동안 타는 게 127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15, 16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한국으로 치면 되게 비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는 만약에 탄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만 타도 6불 정도니까, 왕복으로 타면은 한 8,000원 가까이 들거든요. 7, 8,000원 정도가 드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30걸로 하면은 그래도 한국에 비슷한 가격으로 탈 수 있으니까 이 뉴요커들은 이 30일 패스를 제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애플페이로 할 거예요. 안녕. 다음에 올게요. 제가 또 새로 아이폰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애플페이, 삼성페이가 여기는 다 돼요. 그래서 이 애플페이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찍고 들어가면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하지만 준영 PD는 메트로카드도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메트로카드를 긁어서, 이게 또 뉴요커와 좀 온 사람들의 차이인데, 속도를 한 번에 못하면 관광객이에요. 이게 적당한 속도로 슥 긁어야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어요. 너무 늦어요. 여기로 오세요. 혹시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약간 일부러 계획한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한 달 전에 산 거라서요. 아니, 지금 약간 계획했네. 우리 잘못 왔다. 죄송해요. 나 뉴요커인데 이제 왜 이러지? 여기가 그래도 익스프레스하고 로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익스프레스를 잘 타면은 뉴욕에서는 조금 이게 더럽긴 하지만 이렇게 빠른 교통수단이 없기도 해요. 때마침 타이밍 좋아요. 가자. 저만 좀 앉을게요. 여기 가게 앉으세요. 그래도 앉으니까 약간 편안하죠. 이게 맨날 걷다가 이렇게 지하철 자리, 그래도 여기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자리 차지하려고 막 기싸움은 잘 안 해도 돼요. 출퇴근 시간만 편하면 피하면은 자리는 좀 많은 것 같긴 하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지하철을 뉴욕 지하철 더러워, 그리고 냄새나 라고 하지만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또 빠르고 싼 게 지하철밖에 없거든요. 저희 벌써 다 왔어요. 여기 만약에 걸어서 갔으면은 제 생각에는 한 20분 좀 넘게 걸어야 되고, 만약에 우버를 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비슷해요. 왜냐면 차가 너무 막히니까. 이게 저도 여러 번 우버를 타봤거든요. 근데 걷는 거랑 시간 똑같고 가격은 수십 불씩 하니까 이럴 거면 그냥 걸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려야 됩니다. 이제 여기가 사실 이제 타임스퀘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주변이 사실 제일 화려하기도 한데 제일 냄새가 많이 나고 좀 위생도가 제일 떨어져요. 사실 좀 홈리스들도 좀 가장 많은 동네고, 지하철역도 여기 내려오면은 그냥 저는 사실 이 냄새가 조금 익숙한데, 저기 뒤에 쓰레기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가 지하철이 선로가 보면은 오늘은 그나마 청소가 돼 있는 건데, 이 조금 늦은 시간에 오면은 여기 막 캔, 쓰레기 막 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저 지금 쥐도 한 마리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라따뚜이 숨었어요, 우리 라따뚜이 형. 저 이거 타기 싫은데. 아, 그러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버시면 됩니다. 아,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월가 투자자들도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더니. 얼마 전에 지하철 또 와요. 요 트레인 타고 월가까지 갈 거예요. 그 근처까지도 갈 수 있고, 이런 블루라인 타고 미드타운에서 한 번에 쭉 가는데 빨리 가면은 15분? 뭐 그 정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월가가 사실은 미드타운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맨하탄하고도 밑이어가지고 만약에 걸어간다고 하면은 그 피디님도 소호 걸어갈 때 엄청 오래 걸렸죠. 거의 30분 걸렸어요. 거기서 한 30분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정도 그 월가까지 가는데 워낙에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온 게 이 월가의 그 돈 잘 버는, 뭐 보통 이제 뭐 억대 연봉은 기본이고 수십억씩 버시는 분들인데 다 이거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한 60~70%더라. 그래가지고 뒤에서 춤을 추셔가지고 다 비슷한 이유예요. 물론 이제 이런, 사실 그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타지는 않을 테고, 사실은 뭐 윤재성 CIO님 이런 분들도 차가 나오는데도 차 안 타고 다니거든요. 워낙에 이 교통 혼잡이 심하고 약간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려면 뉴요커들은 이 지하철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월가 분들도 이걸 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간이 금이니까. 뭐 월가 이야기는 뭐 제가 전달을 드려봤자, 뭐 제가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은 거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월가 분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월가 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려고요. 네, 전무님. 뭐 제일 편한 방법으로 가는데 전철이 엄청 편해. 네. 택시보다 전철이 제일 빨라. 네. 누가 뭐라 그래도. 젊었을 때는 나도 맨해튼에서 살 때 차를 갖고 싶어서 길거리에다 차 댔어. 맨날 길거리에 차 대고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얼터넷 사이 파킹하고 막 진짜 그거를 다 겪으면서도 차를 원해서 그렇게 살았어 처음에. 그리고 어렸을 때는 시간이 남고 돈이 없어서 20분씩 30분씩 빙빙 돌면서 파킹 찾아도 길거리에서밖에 못했어 어렸을 때는. 좀 살아보니까 맨해튼은 걸어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뉴욕은 걷기가 너무 좋은 도시입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30분 거리는 되도록이면 걸으려 그래요. 맨해튼은 걸어 다니면은 빌딩도 보고 별의별 게 다 보여요. 맨해튼은 조금은 더럽지만 조금은 깨끗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를 즐겁게 걸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자랑거리가 지하 주차장이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자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근데 여기가 이 맨하탄 쪽이 지반이 화강암 가능한 그런 안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지반을 움직이거나 공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또 뚫고 약간 고치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 지하철도 그래서 100년째 거의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 그 고친 건물들도 밖으로는 진짜 화려한데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일단 그거를 파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예전에 지은 건물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갔던 건물이 거의 뭐 분양가가 200억 정도 하는 굉장히 고급 그런 건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자랑할 만한 포인트 하나만 꼽아주세요 하니까 저희는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억짜리 건물에 당연히 지하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주변에 있는 그 억만장자 거리에 있는 좋은 빌딩들도 상당수는 이 지하 주차장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다 기사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픽업하고 내려주면 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겠지만, 이곳 뉴욕에서는 정말 이렇게 지하철도 그래서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는 엄청난 부자란 뜻이다. 여기는 뭐라 그래야 되지? 무단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사람들이 잡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좀 홈리스 분들 많고, 저렇게 경찰도 있고 직원분들도 있는데 밑으로도 쏙 들어오고 점프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친구가 여기 먼저 들어와서 저기 엑싯 문을 열어주고, 그런 식으로 꼼수를 많이 써요. 아무래도 좀 이제 교통비가 비싸다 보니까 좀 이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꼼수를 써서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것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로 이제 가면은 만약에 뉴저지에 산다 그러면은 저희 버스 터미널로 가서 또 한 번 교통비를 내야 돼요. 저렇게 공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가 그래도 이제 이 뉴욕에 워낙에 아티스트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확인한 썰은 아닌데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들도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지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좀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색소폰 불고 계시는데 뭐 전자 바이올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아카펠라도 하고 다양한 공연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막 더럽다고 싫어했다가도 이런 거 보면은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노래 좋다. 노래 좋죠? 가끔 이렇게 노래가 너무 좋으면 팁도 한 번씩 주고 뭐 하기도 하고 아무튼 지하철은 뉴욕 시민들한테 이런저런 면에서 떼놀래야 떼놀 수가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 노래 좋네요. 근데 약간 귀가 아파서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기사님, 응? 여기는 냄새가 더 신기한데요? 아, 여기가 그 뉴욕에서 뉴저지로 넘어가는 포트 어소리티라는 터미널이에요. 근데 여기 좀 홈리스 분들이 진짜 많아요. 좀 쾌적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앉아 계셔도 잘 나가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딱 여기 들어오면은 아, 냄새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안에는 쾌적해요. 비교적 이 포트 어소리티라는 회사가 여기서는 나름 이제 교통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뉴욕 지하철에 비해서 보시면은 바닥도 이 정도면 아주 깨끗하지 않나요? 아주 깨끗하고 그래서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은 납니다만은 이런 또 이제 교통 측면에서는 여기는 뉴욕이고 여기를 또 넘어가면 뉴저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통비를 더블로 내야 됩니다. 이 뉴저지 교통도 넘어가면 얼마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지린내가 아, 오늘 좀 역대급인데? 잠깐만요. 지린내 너무 심해요. 앞내랑. 약간 연필을 환영이라도 하도 오늘 냄새가 냄새 좀 일단 밖에 좀 나갈까요? 나갔다 올까요? 좀 약간 오늘 좀 좋아요. 심하네 냄새가. 이 정도 됐어요? 오면은 이제 여긴 또 뉴욕이구나. 대만 냄새가 나는데. 여기 대만 냄새가 나죠. 뉴욕은 냄새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중에 뉴욕을 기억하면은 이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도 기억나지만 항상 이 냄새, 찌린내 5월 이 마리아나 냄새. 아, 근데 여기 지금 저런 분들 무서워요. 저런 분들이 뭐 알려주는 척하고 돈을 뜯거나 약간 그 헬프 해준다고 하고 피를 받아가는 약간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래서 저분들 옆에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까요? 네, 일로 오시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기서 게토레이를 한 병 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통비에 놀라고 그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음료를 먹으려고 이제 사 먹었어요. 근데 게토레이가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7,000원이더라고요. 게토레이를 한 병에 거의 5불 정도 받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환율이 1,400원 정도였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 교통비 너무 비싼데 하고 이제 이 가슴을 식히려고 물을 먹었다가 이거 뭐야 7,000원이야 이래가지고 놀랐던 그런 추억의 가게. 코카콜라 제로 3,900원에 주고 먹었어요. 350ml. 그래도 게토레이 7,000원보단 낫잖아요. 아, 잘 사셨네. 사실 우리는 경기도에 있는 분들 차로 그냥 출퇴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 것 때문에 다들 그래도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이렇게 지금 버스 플랫폼에서 이게 다 각 다른 뭐 뉴저지를 포함해서 인근 도시들로 가는 다 플랫폼이거든요. 밤에 오면은 여기부터 여기 뒤에 끝까지 줄을 섭니다. 여러분들도 그 신촌에 가면은 빨간 버스, 경기도에 밤에 야간 버스 있죠.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밤에 그 빨리 좀 넘어가기 위해서 가는 약간 그때 보면은 사람들의 이런 체험 삶의 현장처럼 이 얼굴의 찌듦과 함께 그 힘든 퇴근길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기 있다 티켓.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NJ죠. 그러니까 아까는 다 메트로는 NIC였잖아요. 여기 이제 뉴저지로 넘어가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뉴저지 약자 NJ.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라운드 트립 이렇게 왕복으로 산다 그러면은 여기 뭐 아무거나 쳐보겠습니다.
존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왕복으로 한 7불. 그러니까 이거 우리로 치면 그냥 시내버스인데 왕복으로 한 7불, 한 10,000원 정도 내고 타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10,000원 주고 버스 타기가 아깝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출근을 매일 한다 그러면은 최소 20만 원 이상의 버스 값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한 달짜리를 내가 타고 싶다. 먼슬리가 있죠. 158 존 2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07불 정도 내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한 달 동안은 이 왕복하는 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요거를 하시는 게 낫겠죠. 왜냐면은 20일만 출근을 한다고 해도 200불이 아니죠. 140불이 일단 왕복으로 들기 때문에 거기서 뭐 추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30불 이상은 좀 아낄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이 먼슬리 패스로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아까 전에 봤지만 또 그렇게 좀 멀리서 오는 거는 300불도 넘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무슨 버스가 이렇게 비싸? 한 달 거 100불이 좀 넘게 내고, 이 뉴욕 것도 100불 넘게 내고, 또 여기 또 페리가 있어요. 이렇게 뉴저지하고 뉴욕 사이에 강 하나 건너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저쪽 옆에 보시면 버스들도 조금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이는데, 버스는 아무래도 교통 정체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페리를 7분, 8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페리도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원웨이를 간다고 하면은 성인이죠. 미드타운을 간다고 했을 때 편도로 9불이 듭니다. 그리고 카드만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게 9불이 비싸면 저기 가서 이 먼슬리 패스를 사야 돼요. 이게 지금 티켓을 사는 거고요. 지금 먼슬리 패스. 매달 이렇게 뉴욕과 뉴저지를 오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월가에 다닙니다. 그러면 한 달에 지금 페리값만 400불이 들죠. 지금 보시면 400불이 듭니다. 조금 더 미드타운 가는 것보다 멀어요. 미드타운. 그래도 한 달에 지금 먼슬리 패스가 280불입니다. 확실히 좀 이 일반적인 버스를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이렇게 페리를 타게 되면은 한 달에 뭐 최소 3,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래서 요 페리가 편리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 굉장히 좀 많은 돈을 한꺼번에 지출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비싼 교통비가 요즘 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페리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뉴욕에 있던 페리는 2021년 코로나의 그런 어떤 가장 좀 어려운 시기에 가격을 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교통비의 또 무서운 점은 이렇게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한 번 올린 가격을 잘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교통비가 이렇게 비싼데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지갑에서 쓸 돈이 없어지고요. 이 경제에 아무래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CPI 같은 경우 지난 3월에 발표한 수치를 보면 헤드라인 CPI가 5% 정도 내렸습니다. 이게 한때 8, 9%까지 올라갔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은 지난달에 이 가장 상승폭이 높았던 게 이 교통비였습니다. 이 교통비가 13에서 14% 사이 이런 연중에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다 보니까 또 높은 CPI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물론 주거비라든가 다른 훨씬 더 큰 항목을 차지하는 항목이 많습니다만은 또 저희 같은 중산층 혹은 이 서민들에게는 이렇게 높아진 교통비가 계속 유지되고 쭉 올라가는 것들이 아무래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뉴욕 교통비 물가 체험 하루 같이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좀 피부로 와 닿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보여드린 게 이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 주식도 우리 경기 침체, 또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이 어느 쪽으로 좀 무게추가 기우느냐 가장 이 변곡점에 와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뉴욕의 교통비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교통비가 더 올라간다고 하니 이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나리 플러스의 정소람이었습니다. 오케이? 안 돼요? 안녕.
야. 아, 왜 지하철 계단은 항상 이렇게 힘든 걸까요? 여기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다 생활 운동이에요. 이거 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근육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완근 힘들어. 한번 보여드려요, 전완근? 이거 또 이 영피 한번